x의 반비례하는 걸 찾으랍니다. 반비례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는 관계식 모양을 어떻게 찾으라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요. 잘 들어. 반비례 모양 관계식 y는 x분의 a라는 게 일반 숫자를 말하는 거죠. x분의 a 숫자 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두 번째 x 곱하기 y 하면 요 숫자가 나오는 꼴.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처럼 관계식 써지는 게 반비례입니다. 관계식을 찾는 거니까. 그럼 1번 봅시다. 이렇게 둘 중에 어느 거에 맞췄는지 아니면 답이 아닌 거니까. 지금 답이 두 개 있답니다. 밑면의 길이가 x이고 높이가 8인 삼각형의 넓이. 이거는 그림만 조금만 그려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좀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것들 그림 안 그리고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닌데 선생님 가끔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간단한 내용이라 그림 한번 그리고 내용만 정리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그림도 안 그려놓고 몰라요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 그림도 안 그려보고 내용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게 눈으로 보고 다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몇 개나 된다고 이 그림 그리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걸 안 그립니까? 밑변 길 x니까 표시하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변을 보고 x 높이는 수직으로 만난 이 길이가 높일 텐데 여기는 8 그리고 그 넓이를 이 넓이를 y라고 했으니까 이 관계식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넓이 y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x 곱하기 높이 8 그럼 이 숫자 2랑 이 8은 약분되고 4가 남고 y는 몇 x? 4. 무슨 비례 이거는? 이건 정비례잖아. x분의 숫자 꼴이 아닌 숫자 곱하기 x꼴이기 때문에 정비례예요. 그럼 문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비례니까 우린 반비례를 찾는 거고. 2번 보나마나 거리 속력 시간 문제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하든지 아니면 헷갈리면 써 이렇게. 기껏해 이거잖아. 거, 속, 시. 이건 이제 눈으로 보고 하라고요.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 채워놓으면 되네? 우리는 거리를 구하는 건 얘가 거리 구한다. 거리 여기가 y인 상태죠? 네. 속력은 여기가 x인 상태고 시간은 이게 6인 상태잖아요. 네. 따라서 y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6x 이게 무슨 비례예요? 이것도 정비례네. 그럼 1, 2번은 답이 아니고 이제 3, 4, 5번 중에 답이 두 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3번 길이가 60인 끈을 x명이 똑같은 길이로 나누어 가질 때 한 명이 갖게 되는 끈의 길이 60인 거를 x명이 똑같이 나눠요. 길이 60짜리를 x명이 똑같이 나눠. 그럼 여기 한 명 이만큼 가져가죠? 2명 이만큼 또 똑같이 3명 이런 식으로 하다가 총 몇 명? x명. 그럼 한 사람이 갖게 되는 끈의 길이는 이만큼 아니에요? 네. 이만큼들이 한 사람이 갖게 되는 끈의 길이죠. 이렇게. 따라서 한 사람이 갖게 되는 끈의 길이 y는 전체 60을 뭘로 나눠야 돼요? 네. 사람 인원수로 나눠야지만 한 명당 갖고 하는 끈 길이가 나오겠지. 네. 이 꼴이지 않나요? 네. 반비례 꼴. 맨날 3번이 정답. 시속 x로 20km 이동한 걸린 시간 y 이거 이제 똑같은 식에 또 쓰는 거죠. 시간 y는 속력분의 거리 속력 x분의 거리 20 맞나요? 반비례? 네. 맞네요. 그럼 3, 4번이 답이고 5번은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5번은 왜 틀렸는지 봅시다. 가로길이가 8 세로길이가 x인 직사각형의 둘레 이렇게 가로 8 세로 x 직사각형 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몇 배? 곱하기 2배. 그렇지. 가로 세로 합이 두 번 있으니까. 그럼 둘레를 y라고 했고 가로는 얼마? 8 세로는 x 거기다 곱하기 1을 하나요? 네. 이걸 분배하게 되면 y는 2x 플러스 16 반비례? 정비례인가요? 정비례도 아니에요. 반비례도 정비례도 아닌 겁니다. 이 식은. 틀렸네요. 정답은 3번, 4번이 됩니다. 반비례한다. 그리고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8이에요. 이때 x하고 y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반비례하는데 관계식을 구하래?
그럼 니네 머릿속에 뭉게 뭐가 떠올라야 돼요? y는 x분의 숫자, 그걸 이제 일반화시켜서 a라고 썼죠? 이게 떠올라야 돼요. 남은 것, 이 반비례가 지나는 점이 있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대입할 때는 있는 그대로 x의 2를 x2 자리에 x 자리에 2 대입하고 y 자리 없어지고 거기에 마이너스 8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8 x 없어지고 2 쓰고 a 쓰고 a 값을 구하니까 양변에 2를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약분되고 지워지고 a가 남고 얘네들이 곱한 값 마이너스 16. 끝났네. 관계식을 y는 x분의 마이너스 16. 이 음수는 앞으로 내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분의 16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그래프를 찾아라. y는 x분의 5. 반비례 그래프는 무얼 지나지 않는 무슨 모양? 그렇죠. 원점을 지나지 않는 쌍곡선의 모양. 그러니까 대답은 잘하시면서 문제 풀 때는 왜 적용을 못하나 몰라요? 원점을 지나지 않는 쌍곡선이에요. 근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A가 양수일 때는 몇 사와 몇 사를 지나요? 1사, 음수일 때는 2사,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네요? 그럼 여기와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가 정답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답이 아니네요. 답이 아니죠. 그럼 저기 있는 셋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네요. 1번, 2번, 3번 중에. 그렇지? 근데 1번을 보니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자세하게 점을 봐야죠.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1번은 2,10 2번은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3번은 5,5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찾으려면 이 각각의 점들을 여기는 관계식에 집어넣어서 뭐가 되는 식을 찾아야 돼요? 참이 되는 식을 찾아야 돼요. 답이 맞는 식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부터 집어넣어 봅시다. 1번 y는 x분의 5에다가 x에 뭐 집어넣어요? 이 y에 맞아 이게? 아니잖아. 2분의 5가 어떻게 10이야? 틀렸네요. 2번 y에 이게는 좀 y, x죠? y에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5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답이 맞네요. 그럼 정답이 2번이죠. 3번은 왜 틀렸는데 봅시다. 3번 y에 5를 집어넣고 x에도 5를 집어넣어라. 이거 맞아요? 왼쪽 5, 오른쪽은? 1. 안 맞잖아. 네. 정답이 2번이 정답이다.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답니다. A 더하기 B 값 구하시오. 이거 정확히 풀 수 있는 사람? 저요. 나 풀어보세요. 네. 와! 네? 자, 오! 해봅시다. 일단 관계식이 y는 y는 x분의 10. 자, 이랬는데 지금 자 집중. 점이 두 개 나왔죠. 첫 번째는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죠? a, 2라는 게 해석이 x에다가 a를 넣고 y는 2로 바꿔 써라 라는 뜻이죠. 네. 그럼 해봅시다. 그렇게 y 좌표는 2를 넣고 x 앞에는 a를 넣어라. 이렇게 분수 계산할 때 이렇게 문자가 분모에 내려갔을 때는 얘랑 자리 바꿈해도 된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5, a 값은 5가 답이고요. b 값은 이 점이 저 그래프를 지난다? 그럼 대입을 한다. x에 얼마? 마이너스 y에 b를 대입합시다. y는 없어지고 b로, x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1로. 그럼 마이너스 1분의 10을 계산하면 b 값이 나오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0. 둘은 이걸 더하라는 얘기잖아. 얘랑 더하세요. 그럼 5 더하기 마이너스 10. 답은 마이너스 5. 나가서 풀걸. 맞아요. 네.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한 웬만한 설명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y는 마이너스 x분의 21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구하시오. 1, 4와 3, 4를 지난다? 저 그래프는 무슨 비례죠? 반비례니까 무슨 곡선? 쌍곡선인데 x 위에 있는 분자값이 양수의 음수예요. 음수니까 몇 살을 지나가야 되죠?
24와 44 쪽 이렇게 지연하는 그래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겁니다. 네. 2번 x값이 2배, 3배, 4배, y값이 2배, 3배, 4배. 이건 무슨 비례죠 이거는? 이건 정비례라는 설명이잖아요. 틀렸네요. 네. 이거를 지난다 하면 일단 대입을 해보는 거죠. y에 마이너스 7분의 1을 대입하고 x에 6을 대입해서 이 값 서로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같나요? 아니요. 같을 리 없잖아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값이 같아야 분수가 서로 같은데 네. 딱 곱해도 답이 틀리죠? 안 맞아요. 원점을 지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원점을 지나지 않는 쌍곡선이니까 이게 처음부터 말이 안 돼요. 이건 정비례에 대한 설명이고, 반비례 y는 마이너스 x분의 2의 그래프보다 원점에서 멀어진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아직은 좀 익숙하진 않긴 한데, 네. 반비례 그래프 할 때, 정비례 그래프 할 때 y는 ax 할 때 이 a 값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얘는 뭐라 배웠죠? 그치, y축에 가깝다라고 배웠죠. 그럼 반비례에서 y는 x분의 a 할 때 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퍼진다는 얘기죠. 이 원점에서 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 나와서 좀 이렇게 퍼진 그래프 형태가 되고, 이 a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원점이 이렇게 붙어가는, 원점을 가까이 막 붙어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보다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보다 얘가 더 멀어졌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1의 절대값이 더 크냐고 묻는 건데, 맞아요? 네. 이거 맞잖아요. 얘는 절대값이 2고 얘는 절대값이 21이니까 절대값으로 본다면 이쪽이 더 큰 건 맞으니까 정답이 5번이 됩니다. 5번의 표현은 잘 안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면 좀 다 기억하셔야죠. 이 그래프가 반비례일 때 3,5를 지난대요. 그럼 당연히 대입하면 되죠. y에 5, x에 3. a값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3을 곱하면 a는, 이거는 가볍게 구할 수 있겠죠? 네. 2번 해봅시다. y는 x분의 a, 반비례네요. 근데 1번에 보니까 2,9가 있네? 점이 나왔으니까 대입을 하죠? x에 얼마를? 2를, y에 9를 해봅시다. y에 9, x에 2, a값 뭐래요? 따라서 a는 얼마? 18. 양변에 2를 곱하면 되니까. 이 정도 계산되죠? 네. 그럼 이제 관계식 바뀌어요. y는 x분의 18. 일단 a를 구해놨고, 이제 b값 구해야 되는데 b값을 보니까 이 그래프가 b, 마이너스 3을 지나가요. x에 b 대입하면 y에는 마이너스 3 대입하라는 뜻이고,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얘랑 문자랑 숫자는 자리 바꿔서 b값을 간단히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18. 그래서 b값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둘을 더하라고 그랬죠? a값 18, b값 마이너스 6. 둘을 더하세요. 얼마예요? 12. 글씨사네. 네, 12 이렇게 돼요. 평면에서 세로축을 x, 가로축을 y라고 한다. 맞아요? 네. 에? 아니요. 바뀐 거 아니에요? 네. 세로가 y, 가로는 x. 이건 바뀐 겁니다. 네, 1번은 틀렸고, 2번 1,2와 2,1은 같은 점이다. 아니요. 네, 미친 복이죠. x축 위에 있는 점은 어느 사분면에 포함하지 않는다. 네. 맞다. 네, 축 위에 있는 점은 사분면에 있지 않다. 2번 x, y 값이 일정하면 정비례다. 네. 리오. 네. 네. 아니요. 아니지 않아요. 다 들어가긴 했어요. x, y 값이 둘이 곱한 값이 일정하면 정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 반비례야. 정비례는 x분의 y 값이 일정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x분의 y가 일정하다 그러면 정비례, xy가 일정하다 이건 반비례. 1번 틀렸어요. 2번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항상 원점을 지난다. 당연하다. 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당연히 원점을 지나간다. 3번 정비례 그래프에서 a가 음수이면 떠올리세요. a가 음수이면 몇 사와 몇 사? 1사와 4. 아하. 2사와 2사와 4사. 2사와 4사 지나면 오른쪽. 봐봐. 오른쪽. 왜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로 가, 아래로 가? 오른쪽 아래. 아래로 가잖아요. 2사와 4사를 지난다는 얘기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잖아. 네. 이건 맞는 말이야 그러면? 아니요. 틀렸네요. 오른쪽 위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건 A가 양수일 때 표현입니다. 3번 틀렸고. 4번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이거 좀 전에 했는데? 네. 네, 맞다. 정비례에서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Y축에 가깝다. 맞다. 3번 반비례는 원점을 지나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X. 뭘 안 지나죠? 지나지 않아. 원점 안 지나요. 네네.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은 맞는데 원점은 안 지납니다. 이거 틀렸고. 6번 A가 양수이면 이제 떠올리세요. 반비례에서 A가 양수라고? 몇 살 지나요? 1, 4, 3, 4. 네, 이거 맞는 답이다. 자, 이쪽 147에 네. 여기 근데 거의 질문 끝에 하지 않았나? 여기는? 안 했나? 2번이랑 5번이요. 2번이랑 5번을 했다고? 네, 질문이. 그때 질문했다고? 네. 네. 나머지는 근데 나머지는 설명 안 들어도 돼요 그러면? 네. 4번 4번? 4번 안 돼? 저의 했는데 쌤이 그때 저번이랑 비슷한 문제죠. 대입하면 되죠. 하면서 패스했잖아요. 왜 이렇게 비아냥거려?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 근데 진짜. 똑같은 말이어도 네 말은 뭔가 약간 내가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아마 내가 얘기는 저번 이게 다른 분야랑 비슷하니까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랬겠지. 야, 비슷하자? 안 해도 되자?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자 해봅시다. 점 A가 3, 4분면이 있다. 일단 첫 번째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을 파악해야 돼요. 3, 4분면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마이너스 이게 3, 4분면이에요. 그럼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니까 그렇죠? 네. 김소월 얼굴 같죠? 보통 김소월 눈 이렇게 뜨고 있잖아. 약간 닮았어요. 뭐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A라는 점의 좌표가 3, 4분면이 있기 때문에 A 값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예요. 해석을 해야 되죠. A가 음수다? 0보다 작다. B가 아니고 여기 Y좌표는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가 3, 4분면에 있는 점의 음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B가 음이면 B는? 플러스. 그렇지 반대부호가 되고 A가 음이면 마이너스 A는? 양인 겁니다. 네. 가지고 있는 수나 문자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원래 있는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좀 알아보시고 여기 갑시다. 그럼 난 이제 점 B를 줘서야 되는데 점 B B, 이제 B를 찾으세요. 여기 있네? B? B는 양이 음이에요. 양이에요. AB A가 여기 있죠? B는 여기 있네요? 네. A는 음이고 B는 양이에요. 그럼 음과 양을 곱하면 그럼 양이고 음인 사분면 X가 양인데 Y가 음인 사분면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틀렸다고? 솔? 지우가 집에서 서점까지 걸어가는데 처음 500m는 일정한 속력으로 10분 동안 걸어가다가 친구를 만나 친구와 함께 일정한 속력으로 함께 서점에 도착했어요. 서점 X분과 거리 Y, 시간 X분과 거리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옳지 않은 것을 구하시오.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일단 X가 분이라는 거죠. 시간을 지금 재고 있는 거고 여기는 Y는 거리예요. 무슨 거리죠? 네. 어디서부터라는 거리가 없긴 한데 아마 걸어간 거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걸어간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정확히 써줘야 되는데 약간 애매하게 쓰긴 했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시오. 근데 구간을 보니까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죠. 네. 여기 있는 이 그래프 0부터 시작해서 10 여기는 500 여기 있는 그래프와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 여기가 10 여기가 26 여기는 500 여기는 얼마죠? 900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보시면 갑자기 가다가 약간 이게 약간 그래프가 좀 꺾였죠. 꺾였다는 게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뜻인데 첫 번째 여기 해석해 봅시다.
0부터 10분까지 여기 나와있죠? 일정한 속도로 걷다가 10분 동안 걸어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럼 이 지점에서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래프가 약간 좀 꺾여서 내려온다는 뜻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데 비해서 거리가 아까보다는 경사가 좀 완만해졌다는 뜻은 빨리 걷고 있다는 얘기야? 천천히 걷고 있다는 얘기야? 천천히 걷고 있다는 뜻이에요. 빨리 걸으면 시간 대비 거리가 많이 증가하겠죠? 그럼 확 올라가야 좀 빨리 걷고 있는 거고, 시간 대비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거리가 변화가 많지 않다는 뜻은 천천히 걷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천천히 걷고 있다 라는 뜻이고, 이건 좀 더 빠르게 걷고 있다. 둘을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1번 집에서 서점까지 거리는 900m이다. 맞나요? 여기가 서점에 도착했을 때까지 잰 거니까 이 위치가 서점에 도착했을 테고, 그때 26분 만에 900m 떨어져 있는 서점으로 간 거라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답이에요. 친구와 같이 걸어간 시간은 16분이다. 여기서부터 친구를 만났죠? 그럼 10분부터 시작해서 26분까지 친구랑 같이 이동한 거니까 몇 분 동안 같이 이동한 거예요? 16분.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지유가 집에서 서점까지 걸어가는데 걸린 시간은 26분이다. 네. 당연히 0분부터 26분까지 설명 간 거니까 26분이 맞는 편이죠. 지유는 처음 10분 동안 매분 50m 속력을 걸었다. 속력 구하는 공식이 뭔가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럼 지금 지우의 10분 동안의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10분 동안의 시간 분의 10분 동안의 거리 몇 미터였어요? 10m 이동할 때까지, 아니 10분 동안에 몇 미터? 500m를 이동했죠. 약분하면 50. 그럼 얘는 지금 분당 50m로 걷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매분 분속 50m라고 말할 때, 단위는 분이고 거리 단위는 미터가 되니까요. 그래서 매분 50m의 속력으로 걷고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럼 5번이 틀렸네요. 지우가 혼자가 걸어간 10분보다 친구와 함께 걸어간 16분 동안 더 빠르게 걸었다. 아니라고 그랬죠? 친구랑 갔을 때보다 천천히 걷기 시작했으니까 5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정비례죠. 그 머릿속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저기 양수값이네? 1사와 3사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2사와 4사를 지난다. 그럴 리 없고요. 4,-3을 지난다. 그래요? 이건 처음부터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알려면 대입해야 되지 않나요? 4,-3이 어디 있니?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에요? 2사와 4사분면. 아니. 4,-3은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야? 4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점이잖아. 여기쯤에 오른쪽 4칸, 밑으로 3칸이니까 대략 한 이쯤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 지날 리가 없죠. 얘는 1사와 3사를 지나는 그래프가 어떻게 4사분면에 있는 점을 지나가요? 이건 대입할 필요 없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얘 지난다. 맞아요? 이거 몇 사야? 이것도 4사인데? 4사를 지날 리가 없는 그래프잖아.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대입은 만약 얘가 지나는 그래프가 1사와 3사잖아? 나와 있는 점이 1사와 3사 중에 나와 있는 점이야. 그럼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 대입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그 4분면을 지나가긴 하니까.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대입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처음부터 대입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지나지도 않는 4분면을 뭐라 대입해요. 4번 그래프가 x가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거 중요한 편이라고 했죠? 중요한 편이에요. x가 증가할 때라는 뜻은 그래프를 어느 쪽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죠? x가 증가한다. 이것도 참 얘기 많이 했다, 얘들아. 친애하는 여러분들아. x축은 좌우로 움직여, 위아래로 움직여? 좌우로 움직이잖아. y축은 위아래 상하로 움직이죠? 네. 그럼 x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좌우로 움직이는 x값이 증가하려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왼쪽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이야. 해석을 자꾸 이해를 하면서 해야 돼. x값 증가한다? 이거는 오른쪽으로 간다 라는 뜻이고, y값이 증가한다. 아까 말하는 상하로 움직이는 게 y값인데
y가 위로 간다라는 뜻은 y가 증가한다 뜻이고 아래로 간다라는 뜻은 y가 감소한다 뜻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y 값이 증가한다 뜻은 위로 간다 뜻이죠. 네. x가 증가한다 오른쪽, y가 증가한다 위로. 결론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라는 뜻이에요. 이거 오른쪽 위로 가는 거 맞나요? 맞지 않나요? 네, 맞네요. x가 커지면 y 값도 커지는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이게 맞는 답이에요. 4번이 맞는 답이다. 5번 정비례 그래프 y는 x의 그래프보다 y축에 가깝다. 얘가 y축에 가까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저기 있는 4분의 3의 절대값이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 1이 생략되어 있죠? 1의 절대값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데 맞아 이게? 안 맞잖아. 4분의 3의 절대값은 4분의 3이고 1의 절대값은 1인데 4분의 3이 1보다 크진 않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이쪽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작고 얘가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반대로 y축에 가까운 게 아니고 x축에 더 가까운 겁니다. 이 그래프에 비해서 좀 더 그래프가 내려와 있는 상태라 x축에 가깝다라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이 말이 틀렸네요. 그게 정답은 5번, 4번이 정답. 뭐라고요? 수업의 집중력을 위해서 다음 그래프를 나타내는 관계식으로 옳은 것을 구하시오. 1번은 마이너스 4x냐? 1번이 어디죠? 근데? 1번 저기 이게 1번이죠. 4 아, 네. 이게 1번이에요. 근데 1번은 쌍곡선이잖아요? 네. 그럼 무슨 비례예요? 반비례요. 반비례라면 관계식은 y는 x분의 a 이런 꼴이어야죠. 네. 근데 이건 정비례잖아. 그럴 리 없네요. 1번은 틀렸고 2번은 어딨나요? 2번 이게 2번이에요. 얘도 쌍곡선이고 반비례라면 이런 꼴인데? 맞아요? x분의 숫자 꼴이잖아. 얘는 숫자분 x꼴이라는 얘기는 무슨 비례라는 얘기예요? 이건 정비례다. 2번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식이에요 실제로는. 그럼 숫자에다 x가 곱해져 있는 꼴이라 이건 정비례죠. 근데 쌍곡선이니까 정비례일 리 없잖아요. 틀렸네요. 3번은 이게 3번이에요. 3번 원점을 지나는 직선 정비례. 정비례 꼴 맞죠? 네. 맞는데 얘가 몇 살을 지나가요? 2, 4와 4, 4면 마이너스 a 값이 음수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x 앞에 숫자는 양수인데? 안 맞네요. 네. 4번 이게 4번이에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정비례 맞긴 맞아. 1, 4와 3, 4를 지나가니까 a 값이 양수. a 값도 양수야.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점 하나를 대입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다 맞잖아. 원점 지나는 직선 1, 4와 3, 4까지 맞으니까. 그럼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싶으면 나머지 x, y도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이게 성립하는지 보려면 점 하나를 찾으세요. 만만한 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점들. 몇 컴마 몇이죠? 3, 그래프 보시면 3,2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직선은 3,2를 지나니까 이 관계식이 얘라면 얘도 분명히 3,2를 지나가야 돼요. x에 3 집어넣으면 y가 2 나오냐 묻는 건데 집어넣어 봅시다. y 2분의 3 곱하기 3 이거 맞아요? 아닌데 오른쪽은 2분의 9잖아. 네. 틀렸네요. 비슷했는데 답은 아니네요. 5번 그래프 이게 5번이에요. 5번 정비례 2, 4와 4, 4를 지나가죠? 그럼 a 값은 음수 맞아요? 정비례식 맞고 a 앞에 x 앞에 계속 음수 여기까지 맞네요. 네. 그럼 얘도 점 하나 찾아봐야 되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뭐 이런 점들 괜찮잖아요. 지금 정비례 그래프를 지나는 점 중에 이 정수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3, 마이너스 1이죠.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게 맞습니까?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 이거 맞아요? 이건 맞네요.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맞잖아요. 5번이 정답이다. 죠 이 반비례 그래프가 지금 두 개의 점을 지납니다. 하나는 6,4 하나는 마이너스 8, B 그럼 이왕 대입하는 거라면 위 걸 대입하는 게 유리해요? 아래 걸 대입하는 게 유리해요? 위에 거 숫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x에 6 대입하면 y에 4 나옵니다 라는 뜻이네요. 이거 집어넣어 봅시다. y 4 x 6
A값. A값 구하려면 양변 뭘 곱해야 돼요? 6. 6 곱하면 A는 여기 6은 없어지고 여기 6이 곱해지니까 6, 4. 24. 그럼 관계식이 Y는 X분의 24의 그래프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이제 B값 구해야 되겠네요. A값은 구했으니까. 그럼 B값이면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이 얘기는 X에다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Y값은 B가 나옵니다 라는 뜻이니까 대입해 봅시다. Y에 B 넣고 X 없어지고 그 자리에 마이너스 8 24. B값은 양수 음수 나누면 음수가 되고 약분하면 네 이렇게 되겠죠. 두 개를 더하세요. 24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답은 21 이렇게 되겠죠.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A값 구하랍니다. 여기 있는 반비례에 있는 이 상수값 A를 구하시오인데 핵심은 여기 있어요. 이 점이. 그럼 이 점이 왜 중요하죠? 그러죠? 왜 중요하죠? 그러면 A는 점 A는 Y는 4분의 3이라는 정비례에도 있는 점이고 Y는 X분의 A라는 반비례에도 있는 점이죠. 그럼 점 A는 여기도 대입이 되고 여기도 대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왕 대입하는 거면 위에다 대입하는 게 나아? 아래에다 대입하는 게 나아? 누가 봐도 위가 더 낫잖아요. 위는 식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점 A 좌표가 점 A는 여기다 대입도 가능하고 밑에도 대입도 가능한데 점 A가 근데 알려진 바가 많지 않죠. X, Y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점 A는 X 좌표가 얼마죠? 점 A의 X 좌표를 알고 싶으면 점 A가 X축 누구랑 만나는지 보면 되지. 4랑 만나잖아. 근데 점 A Y 좌표를 알고 싶으면 누구랑 만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냥 얘를 뭐 여기 A 있으니까 B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점 A는 4,B라는 점을 지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4,B를 아래다가 대입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얘기지. 이쪽도 모르는 값이 있으니까. 위에다 한번 대입해보자는 얘기야. 일단은 그럼 X에 4 넣고 Y에 B 한번 집어넣어봐서 풀리면 땡큐고 아니면 다른 방법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풀리더라는 얘기죠. Y값에 B를 넣고 X에다가 4분의 3 곱하기 X자리 대신에 4. 계산이 되네요. 3. 결론은 점 B는 몇 컴마 몇? 4,3이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렇게 대입할 수 있어요. Y에 3 대입하고 X에 4 대입해서 A값을 구하면 되니까 양변에 뭘 곱해요? 4를 곱하면 없어지고 A값은 12. 그럼 이게 A값, 얘가 B값. 지금 문제는 A값만 보면 되네요. 정답은 1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가 선문 BCB를 움직이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점 P가 X만큼 움직인답니다. 이 길이가 나와있죠. 지금 X만큼 움직였어요. 근데 그때 넓이를 Y라고 합니다. 이 삼각형 넓이를 말하죠. 뭐니? 왜 저래? 너 닮아서 그렇지 뭐. 말 안 뭔 듣고 소리예요? 지 마음대로. XY 관계식을 구하라는데 XY 관계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밑변 길이 BP에 따른 넓이의 변화를 식으로 표현하라는 뜻이죠. 근데 어려울 게 없어요.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삼각형이가 미리 빠뜨리지 않으려면 2분의 1을 미리 기본적으로 곱하세요. 미리 2분의 1 곱하기 선분 BP 곱하기 선분 AB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BP, AB 이게 수직이니까 됐어요? 선분 BP 곱하기 선분 AB 맞나요? 근데 책에 보면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뭐라고 적어놨어요? Y. Y라고 적어놨죠. 네. Y는 2분의 1 곱하기 선분 BP는 책에 뭐라 써져 있나요? X. X라고 써져 있어요. AB는 뭐라 나와 있어요? 10이라 나와있네요. 10. 안 그래요? 뭐가 되죠 지금 이게?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Y는 몇 X? 5X가 돼요. 1번 얘기 관계식 X하고 Y 사이 관계는 Y는 5X라는 관계를 갖는다. 결론은 밑변 길의 5배 하면 이 경우는 삼각형 넓이 값이 나온다는 표현이죠. 자 이제 남은 거 2번
삼각형 ABP의 넓이가 35일 때 삼각형 ABP의 넓이를 우리는 지금 뭘로 표현해놨냐면 y로 표현하지 않았나요? 네. x는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선분 BP의 길이로 x가 표현되어 있죠. 근데 지금은 선분 BP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x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y가 얼마일 때? 35. 35일 때. 됐어요? 네. 우리는 관계식을 알잖아요. y는 5x라는 관계식을 알고 있는데 y가 35일 때 그때 x 값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7. 그냥 숫자를 대입만 하면 돼요. y에 35를 집어넣고 그때 x 값을 구하려니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요? 5. 따라서 x는 7. 이 밑변 길이가 7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35가 나온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제 7 집어넣어서 7 곱하기 10을 2로 나누면 넓이 35 딱 맞잖아요. 그렇게 검산도 할 수 있습니다.